오늘 장에서 안타깝게 매매 타이밍 놓치셨던 분들 저희가요 손실은 확 줄여드리고 수익은 확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그 골든타임을 잡는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잡아라 골든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에 앞서서 골든타임의 남자, 이분 안 모시고 갈 수 없겠죠. 자, 골든타임의 남자, 금맥을 캐는 노다지 같은 남자 손용희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다지 같은 남자 손용희입니다. 네, 드디어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네. 이제는 뭐 물러설 데가 없이 한 살을 먹고야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나이 한 살이 거부할 수 없는 또 수치인 택배로 좀 전달이 된 느낌인데 네. 뭐 새해 계획이나 또 결심한 일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열심히 노력해서 네. 시청자분들께 좋은 네. 수익률 안겨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동안도 뭐 노다지와 금맥을 꾸준히 캐주셨지만 올해 좀 더 노력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저도 옆에서 함께하는 또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골든타임 출발을 하면서요. 지금 장 흐름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보고 있는데요. 3153, 코스피 경우에 3153선 지나고 있으면서 3100선을 좀 견고하게 유지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980선을 넘어서면서 제가 예전에 이 연휴 전에는 약 960 전후의 박스권을 예상했었는데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좀 코스닥이 좀 분발을 해주고 있는 그런 차트 흐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또 이 코스피와 코스닥 장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수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대표님 한때 정말 연말에 랠리가 막 있었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막 이렇게 사들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투자에 아주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그 매수세 주체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명절 지나고 나서 네. 개인들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그렇죠. 네. 네, 외인들이 오히려? 지금 네.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손 대표님 말처럼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수급 상황을 보시면 외국인이 코스피의 경우에 6천억이 넘는 물량을 담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1,0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도 좀 흐름을 보면 역시 대형주, 대형 우량주 위주의 좀 투자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거의 전기전자와 화학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경기도 풀어질 것이고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뜰 수 있는 쉽게 꺼지지 않는 테마는 바로 자동차, 2차 전지 자동차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테마가 어떻게 보면 이 전기전자와 화학 쪽에 많이 좀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 매수액 쏠림세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경우에도 역시 IT 업종 기본적으로 코스닥에서도 비교적 대형주들 또 굵직굵직한 종목들 위주로 좀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음력 새해가 밝았고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거품론과 더 갈 길이 있다라는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흐름이 갈지 지켜보는 것도 투자의 재미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장 흐름 함께 짚어보셨고요. 종목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손 대표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로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KT의 자회사인 KTH를 준비했습니다. KTH 오늘 정말 시원하게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좀 시장의 대세를 이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대세라는 쿠팡 관련주죠? 네, 맞습니다. 네, 한번 본격적으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는 쿠팡 관련 테마로 최근 쿠팡이 출시한 OTT 온라인 서비스 쿠팡 플레이에 콘텐츠를 공급한다는 이슈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KTH가 어떤 회사인가 보면 1991년 설립하고 1999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플랫폼 서비스와 티커머스, 콘텐츠, 유통 사업을 하는 기업이며 시총은 약 3,300억, 상장 주수가 3,500만 주이고 최대 주주 지분이 무려 67%를 차지하고 있어 유통 가능 주식수는 약 1,000만 주,
상장 주식수 대비 유통 주식수는 약 30%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유통 주식 수가 또 역시 많은 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보여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KTH 쿠팡 관련된 종목으로 또 쿠팡 플레이에 콘텐츠를 공급한다라는 그런 소식에 힘입어서 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 KTH 하면 또 쇼핑으로도 또 자리를 좀 잡고 있는 업체라고 할 수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쇼핑의 그런 또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쿠팡 관련된 모멘텀이 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또 쇼핑에 관련된 호황에 힘입어서 좀 갈 수도 있는 소위 말해서 그런 또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좀 그렇습니다. 추가로 또 의견과 코멘트 한번 더 붙여주시죠. 네, 그럼 재무추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KTH 재무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이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8년도에 56억 원, 19년도에 107억 원, 20년도에도 지금 상승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또 쿠팡의 낙스닥 상장 효과와 네, 이제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적자 기조를 유지하다가 흑자 기조로 돌아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말하면 커머스 사업을 시작하면서였고 거기에 활용 정정을 찍어주는 것이 이제 쿠팡과의 연관성으로 좀 묶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석이 가능할 텐데요. 지금 1월 13일 기준으로 고점 기록했다가 급격한 조정 이후에 다시 이전 고점 뚫으려는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KTH의 골든타임 한번 잡으러 떠나볼까요? 네, 그럼 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KTH 골든타임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최저점이 3,250원을 기록한 후에 지금 큰 변동폭 없이 박스권에서 계속 등락을 하다가 올해 1월 초 쿠팡 관련 이슈로 급등 후 최고점이 12,400원을 기록한 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다시 반등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12,0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목표가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우선 11,400원을 이탈하지 않을 시 네, 13,000원에서 15,000원 구간을 청산 목표로 분할 매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4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네네. 네,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고요. 네네. 네, 그러면 기존 보유자 관점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기존 보유자 지금 관점이고요. 네. 신규 매수는 네. 좀은 보지 않습니다. 아, 네. 지금 워낙 많이 갭상승해서 주가의 상승 부담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좀 조정 후 매수 관점으로 좀 네,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1월 13일에 고점을 찍은 후에도 꽤 좀 조정이 급격하게 들어왔어요. 네, 관련된 맞습니다. 모멘텀이 네네네. 사라지면서 급격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또 지금 관련된 이슈가 좀 소위 말해서 사그라들었을 때 다시 한번 좀 담아두셨다가 추가 시세 또 쿠팡의 나스닥 상장에 더욱더 본격화되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쇼핑 관련된 부분의 성장이 뒷받침되었을 때 한번 또 시세에 노려보시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 대표님의 첫 번째 픽 KTH 함께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네, 두 번째 종목은 과대 낙폭 저점 네. 매수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럼 뭔가 지금 솔깃해지면서 뭔가 자금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데요. 자, 종목명이 어떻게 될까요? 네, 종목명은 바로 라이브 플렉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라이브 플렉스. 그 제가 알기로는 텐트나 그런 좀 캠핑 관련된 용품 업체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예, 네. 캠핑 좋아하시나요? 좋죠. 그리고 네. 사실은 저도 좀 어렸을 때는 그냥 뭐 막 좋은 숙소 이런 것만 좀 여행의 로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조금씩 나이가 들수록 캠핑이 참 재밌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기가 불안한데 네, 맞습니다. 요즘에 또 차박 이 네, 또 네, 유행이기도 네. 하고요. 저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한적한 곳을 지나다 보면 정말 차를 세워두시고 한 곳에는 텐트를 치고 또 요즘에 그럴 수 있는 뭐 캠핑장이나 그런 공간들이 좀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네, 요즘 많이들 네.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네네. 볼 때마다 나도 좀 자주 다니고 싶다. 한 번쯤 시간이 되면 나오고 싶다.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라이브 플렉스 뭔가 캠핑 관련된 종목이라는 것에서 한 번 더 솔깃하고 네. 또 아까 말씀 주셨던 저점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런 면에서 다시 네. 한번 귀를 트이게 하는 종목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회사인지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플렉스 보시죠. 네. 라이브 플렉스는 1977년 설립한 회사이고 2002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이제 100% 자회사인 중국 텐트 제조 공장에서 생산한 레저 및 기능성 텐트를 수출하며 세계 텐트 생산 3위 수준의 전문 업체입니다. 네. 시가총액이 약 540억대이며 상장 주식수는 1,300만 주, 최대 주주 지분이 14%여서 유통 가능 주식수는 약 1,100만 주, 유통되는 시총은 460억 정도이며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은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 작년 6월경만 해도 10,000원대를 웃도는 그런 시세를 형성하다가 지금 상당히 조정을 받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저점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재무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라이브 플렉스 재무 네. 체크도 안 할 수 없겠죠. 네. 재무 추이를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89.9% 증가,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당기 순손실은 60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사업 부분 매출이 급등하며 외형을 크게 성장함에 따라 영업이익도 증가하였으며 계속 사업 손실이 당 분기 반영되며 당기 순손실은 늘어났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캠핑족이 급증에 따라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으며 비트코인 사업도 함께 진행하여 비트코인 관련주로 편입되어 있어 주가의 흐름에 작용할 여지가 높은 종목입니다. 네, 실적에 있어서도 지금 좀 개선을 이루어내고 있는 종목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라이브 플렉스 골든타임 잡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네, 차트 보면 될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라이브 플렉스 차트 보여주시죠. 네. 지금 현재 4,085원 선을 지나고 있네요. 네, 작년 3월 대폭락장을 기준으로 네. 비트코인 관련주로 급등하여 13,900원을 기록하였으나 바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후 저점을 다지며 박스권을 이어오다 액면 병합으로 인한 급락세를 보이며 최저점 3,88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이 금액은 이제 13년 만에 최저점이고, 그렇군요. 네네, 최저점입니다. 네. 그러면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700원에서 네. 3,800원을 손절 잡고 네. 위로 3,900원에서 4,100원까지 신규 저가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선은 3,700원에서 3,800원 사이, 네. 그리고 매수 가능한 타점은 약 3,900원에서 4,1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네. 혹시 1차 목표가 좀 설정을 해볼 수 네, 있을까요? 7,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7,000원으로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네네. 네, 또 비트코인 관련된 또 호재를 안고 있었고, 네네네. 또 캠핑 관련된 또 재료가 있고, 지금 현재 기술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저점 매수가 가능한 종목인 라이브 플렉스 손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제 순서가 돌아왔는데요. 세 번째 종목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쿠팡 관련주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쿠팡의 OTT 서비스, 사실 쿠팡이라는 글자를 지운다고 하더라도 OTT 서비스 자체가 또 대세로 떠오르고 있죠. 집 밖을 나가기도 힘들고 혹은 이제 코로나19 장세가 풀린다고 할지라도 자, 집에서 무언가를 즐기는 문화가 크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면서 OTT에 관련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요즘인데요. 자, 관련된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여러분들께는 영화 관련된 종목으로도 익숙한 종목이실 텐데요. 쇼박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쇼박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영화 볼 때요, 대표님. 네. 배급사 관련된 자막이 영화 시작 전에 뜨잖아요. 그렇죠. 정말 주목을 안 할 수 없게 뭐 까만 배경에 딱 그 로고만 보인다던가 하면서 그 존재감을 강하게 비춰주는 그런 종목인데 쇼박스의 경우에도 영화 제작과 투자 배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듣기만 해도 설령 쇼박스에서 제작한지를 몰랐다가도 이 영화 이름을 듣게 되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자, 도둑들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네, 그야말로 한국판 오션스 네. 11이다라고 할 정도로 네. 인기를 끌었던 도둑들, 암살, 그리고 택시 운전사. 네네. 네, 지금 듣기만 해도 생각나고 보신 분들이 많고 또 생각이 나는 그러한 영화들, 히트작을 다수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자, 그런데 또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로도 진출을 하면서 그 본연의 그런 또 성장세를 굳건히 하고 있는데 흔히 그 영화에서 드라마로 또 드라마에서 영화로
그 제작사들이 그 장르를 바꾸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이 쇼박스의 경우에는 드라마 제작에 나서면서 JTBC에서 방송됐던 그 이 머리 기억나세요? 박세로이. 네. 일자 기억납니다. 앞머리 기억나시죠? 네. 네, 그렇게 박세로이 또 박서준 씨의 열연으로 인기를 끌었던 이태원 클라스를 또 제작을 하면서 드라마에 대한 드라마 컨텐츠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쇼박스 잠깐 좀 화면 보여주시면요. 지금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적으로는 지금 적자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자, 흔히 적자를 기록했다 하면은 왜 그랬는지 꼭 짚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할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1월에 남산의 부장들이란 영화 흥행이 다소 무난했지만 자, 손익 기준점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뒤로는 영화 개봉이 줄줄이 연기되는 사태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쇼박스가 실적을 낼 수 있을 만한 컨텐츠 자체가 워낙 부족했다. 그래서 좀 적자로 돌아섰다라는 분석이고요. 하지만 또 올해의 가능성을 높게 밝게 하는 것이 올해 개봉 예정인 영화 라인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좀 포진이 된 상황이고 드라마의 컨텐츠에 있어서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작을 해서 OTT 서비스의 컨텐츠로 제공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주가에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쇼박스 차트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1월 13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때 이유가 바로 쿠팡에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쿠팡의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쿠팡 플레이에 주요 인기 작품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에 있어서 상승을 받았는데 이것이 쿠팡 관련주로 인해서 오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쇼박스라는 회사에서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안정적인 공급망을 좀 확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CJ E&M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이어질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 반면 쇼박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좀 살짝 부족해 보였던 것이 사실인데 쿠팡이라는 든든한 채널을 안고 감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충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쇼박스 종목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10% 넘는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분석으로는 4,500원 부근 접근했을 때 한번 시세 노려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기존 보유자께서는 4,500원 밑으로 갔을 때 추가 매수금 보유 여부 결정하는 그러한 지지선으로 잡으시라는 말씀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록 실적은 적자였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보인다. 영화의 라인업,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나아지면서 영화가 개봉을 제때 하고 거기로 인한 좀 손익이 보이고 또 쿠팡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어떻게 이 쇼박스와 어떤 그림을 만들어갈지에 따라서 이 동사의 주가 역시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쁘게 달려온 자바라 골든타임 벌써 마지막 종목인데요. 자, 마지막 종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대표님. 네. 코로나19 사태가 나아지면 뭐 여행 가고 싶다, 뭐 약간 좀 캠핑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우주 여행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생각하진 네. 않았는데. 네, 아직은 네. 너무 먼 얘기 같죠. 네, 좀 네, 네. 공상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 같고 정말 특정한 누군가만 뭐 되게 고도의 훈련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우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우주에 대한 경제학이 그리고 또 그런 경제 규모가 점점 우리 생활 가까이 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마지막 종목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주로 떠나보고자 합니다. 자, 요즘에 세계가 주목하는 한 사람의 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트럼프의 트위터가 그야말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하나의 창구였다면 요즘에는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의 네. 입이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네. 테마들이 막 들썩들썩이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머스크 CEO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위성을 쏘아 올려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인터넷망을 위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우주 사업에 또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 네, 이제 네.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주까지도 움직이는 머스크 CEO라고 보여지는데 네. 자, 예전에는 뭔가 위성을 쏘아 올려서
그로 인해서 무언가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졌는데 위성 제작 발사 비용이 점차 낮아지면서 현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대표 주자로 보여드릴 종목은 세트랙 I라는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트랙 I의 경우에는 인공위성 개발사로 알려져 있고요. 위성 전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민간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위성 제작 발사 비용이 아까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주항공 사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지고 있는데 우주항공 사업에 관련돼서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이 세트랙 I의 경우에는 관련된 종목 중에서 괄목할 만한 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세트랙 I 올해만 134% 급등을 하면서 그야말로 급등주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세트랙 I라는 기업 자체가 한화그룹의 항공 방산 부분의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를 결정했다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대기업의 지지 그리고 대기업의 뭔가 든든한 그라운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또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기존의 업황의 호재 그리고 그 동사에 있어서 좀 든든하게 좀 더 사업을 영역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또 파트너까지 만나면서 세트랙 I에 대한 상승세가 보다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트랙 I 차트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네, 세트랙 I 차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만 134%. 자, 주가에서 흐름에서 이미 차트에서 보이실 겁니다. 급격한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재무적인 측면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막 큰 변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꾸준한 상승세 혹은 유지 기조를 다지고 있는 흐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항공사업은요, 사실 뭐 단번에 무언가가 뚝딱 만들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장기적인 흐름으로 봐도 무방한 성장 가능성이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앞으로 갈 길이 아주 많은 먹거리가 많은 그런 테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이러한 급등세를 이루어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다소 좀 신규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장투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후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기존 보유자께서는 7만 원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보유 유지 혹은 추가 매수 등을 결정하시는 좀 지렛대로 7만 원 선을 좀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주 너무나 멀게 느껴졌던 우주에 대한 우주 경제가 우리 일상에서 좀 들어올 날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또 여러 가지 호재가 잇따르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세트랙 I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자바라 골든타임 저희가 찝어낸 종목들 함께 분석하면서 달려오셨는데요. 자, 내일장에서 골든타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 조금 아쉬우셨다면 그 수익 모두 또 되돌릴 수 있는 또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손 대표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빨간불을 봤잖아요. 그렇죠. 내일도 이어지길 바라고요. 네. 우선 내일이 기업 실적 마지막 네. 날인데요. 네. 이제 경제 활동 재개로 인해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을 것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빨간불은 아무리 봐도 지겹지가 않죠. 네, 네네. 언제나 봐도 좋은 빨간불 내일도 보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지금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나우경제TV 좋아요, 구독, 댓글로 네,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30분 추첨해서 선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라 골든타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안녕하면서 인사할게요. 네. 자, 여러분 안녕. 안녕.